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유석현 앵커의 휴가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발로 불리는 버스와 지하철, 이 요금이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첫 차부터 인상됩니다.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 인상이 될 예정인데요. 3년여 만에 인상이고 대중교통 요금 적자폭이 너무 커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 메르스로 온 사회가 시끄러운 와중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해드릴 수도권 뉴스는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도, 시, 구에서 개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활용 확대와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고요. 서초구는 메르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천억 원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지자체의 노력이 모아지면 메르스로 인한 어려움 조금은 빨리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비틀즈의 Hey Jude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이번 주 토요일 첫 차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실 수 있고요. 서울시 교통기획관 윤종장 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당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오르는 거죠? 예, 우선 메르스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힘드신데 요금까지 조정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우선 지하철은 200원, 예. 버스가 150원 각각 조정되고요. 그래서 지하철 기본 요금이 1,250원, 버스는 1,2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는 지난 2012년 2월에 150원씩 지하철 버스 요금이 조정된 게 있었으니까 약 3년 4개월 만에 다시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1,850원에서 2,300원, 순환버스는 네, 580원에서 1,100원 좀 많이 오르는데요. 네.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보류표가 많이 나왔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결정이 된 거죠. 예, 지난번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들께서 요금의 조정 시기라든지 요금 폭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좀 심히 보류를 표시한 것이죠. 우선 요금 조정 자체를 보류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18일에 다시 또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위원들의 개별적인 의문점이나 제도 개선 사항,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로 충분히 협의했고요. 소통해서 다시 열린 심의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네. 이 물가대책위원회 구성하는 20명 중에 5명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셨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요. 예. 예, 공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는 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보류표가 지난 회의와는 달리 한 표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2년 2월 이후에 3년 4개월 만에 인상인데 왜 현재 시점에서 요금을 인상해야만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2012년 이후에 지난 3년 동안에 전기요금이나 물가, 특히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대중교통 요금은 원가보다, 운송 원가보다 낮은 수준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68%, 버스는 78%만 요금으로 충당되는 그런 원가 보전율이 유지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운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고요. 특히 이제 지하철 1호선은 1970년대 건설됐으니까 약 40년이 넘었고요. 예. 2호선하고 3호선은 거의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택 건축물로 치면 거의 재건축해야 될 시점에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설 당시에 투입된 만큼의 큰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만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시설 투자 비용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밖에 그 무임 소송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예. 국가유공자 등 무임 소송이 약 매년 2,800억 정도 지하철에 손실을 좀 가져오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통합 환승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 갈아탈 때 할인해 주는 거요. 예. 그 환승 할인이 약 매년 7천억 정도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운송기관의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좀 어렵지만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통합 환승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인천이랑 경기도도 모두 인상이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적용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 사실 저희도 어렵지만 인천의 지하철이나 인천의 버스, 서울의 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정이 어렵습니다. 거기도 이제 물론 환승 할인 못 받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이 더 저희들보다 급한 상태였는데 코레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도 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약속도 있고요. 그래서 시행이 네.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약속도 좋고 혼선을 막아야 하긴 하지만 시민과의 소통이 과연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공청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청회는 그 법적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 조정을 할 때는 법과 조례 규정돼 있는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운송기관끼리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관련 시의회 관계 시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나 또 버스정책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무튼 공청회는 지금까지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뭐 일부 노동당 같은 정당과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공청회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필요하다. 예.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좀 급박하지만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전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준비했었는데요. 그 일부 단체에서 좀 물리적으로 좀 안 되겠다 반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무산된 게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그런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 수렴 과정이 좀 미진했다라는 점에는 일부 동감하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요금 조정 시에 시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 제도화를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번 요금 조정부터는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또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했고요. 또 그 대중교통 요금이나 경영 상황 같은 또 재정 문제 같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고요. 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요금제도 경영 혁신 TF를 좀 꾸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민단체나 시의회, 노조 이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됐는데요. 예. 지금 계속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이면 그 요금제도 전반 또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혁신 계획이 발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때 이제 시민 의견 수렴을 이 수렴 네. 절차를 의무화하는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통과가 돼도 네. 오늘 이제 시작하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가 관심인데 이게 네. 통과가 돼도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요번 인상은 어렵고요. 뭐 사실 저희들이 이 공청회는 직접적 의견 수렴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버스정책심의위원회나 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 직접적이지는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좀 수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소비자단체나 일부 이제 노동단체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좀 천천히 가자.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여러 가지 동의를 해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제 간접적인 의사 수렴뿐만 아니라 이런 직접적인 시민들의 예. 직접적인 의견도 좀 듣겠다라는 게 저희들 시의 방침입니다. 네. 뭐 관련돼서 지금 의견 4699번님께서는 요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적자 요인이 뭔지부터 제대로 뭐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자도 주시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자, 네. 이번 인상으로 시민들께서 받는 서비스 개선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요금 조정한 건 저희들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수입이 순수하게 약 3,800억 정도 좀 늘어납니다. 이 3,800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은 전액 지하철의 노후시설 또 버스의 노후시설 개선하는 데 투자할 거고요.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신 분들이 조금 힘드시니까 예. 이분들을 위해서 6시 30분 이전에 승차하시면 기본 요금의 20%를 저희들이 할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인이 된다면 현재 올리기 전에 현재 요금보다 더 낮은 요금으로 좀 일찍
타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6시 30분 이전이죠. 그렇습니다. 예. 6시 30분 이전이면 20%니까 특히 이제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할인폭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서울시 윤종장 교통기획관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서울시 윤종장 교통기획관의 인터뷰 들으셨죠? 네. 예, 서울시에서도 교통요금을 올린 지 3년이 훌쩍 넘었고 적자폭도 심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일면 이해되는 부분은 있고요. 네. 일단 버스 같은 경우나 지하철은 거의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버스도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측면이 어떻게 하면 누가 부담할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교통요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 사실 이제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의 일면과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 지하철이나 버스가 이제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하면서 예, 정말 그 타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의 운송 수입으로 이 대중교통을 운영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의 경우에 68%라든가 버스의 78% 정도의 원가 보존율이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기타 부대 수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라든가 예. 버스 광고도 있고요. 장소를 대여해서 버는 수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전체를 운영하는데 포함이 되면 지금의 그 원가 보존율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10% 이상씩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특별히 고려를 안 하고 직접 타는 사람이 내는 비용만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외국의 경우에 지하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 30-40% 기타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버스의 경우도 준공영제인 경우에는 그 지자체나 아니면 기타 수입 같은 부분으로 보완을 해서 대중교통 정책이 너무 이용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더 고민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네. 말씀하신 광고나 부대 수입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운영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 원가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적절히 포함되지 않고 또 광고료의 일부는 또 그 다른 부분에 쓰이니까 노조라든지 이런 데 쓰인다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원가 계산, 그러니까 운송률의 원가 계산을 할 때 기타 수입이나 이런 거를 다 포함을 시켜서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 2번이 열렸는데 강정화 회장께서는 반대표를 던지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이 찬성 쪽에서는 수도권 통합 환승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만 못 올리면 서울시 행정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수도권 환승제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각 그 시도별로 기본 요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100원, 1,050원 이렇게 다른데 서울시가 늦게 올려서 먼저 올린 지자체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 기본 요금의 비율로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 해도 큰 혼란은 없을 거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에서 금액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부 지자체들하고 이미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이미 인상 시기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다라는 이유로 이번에 꼭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지자체 간의 신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서울 시민들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적정하냐 아니냐에 대한 계속 논란이 있는 상태라면 예.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인상이 되는데 이 한국소비자연맹 측에서는 어떤 대응 계획 갖고 계신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선 TF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네. 물론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해결하지 않고 요금을 미리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개선 TF를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겠고 예. 또 지금 버스의 경우에 이제 표준 원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가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버스 업계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강동구에 사는 훈이 엄마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우리 아들이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속상해 왔는데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아들아, 괜찮아.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착실하게 커주는 네가 엄마는 더 소중하단다. 늘 널 응원하고 믿고 사랑해. 아들이 좋아하는 음악 같이 듣고 싶어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신청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훈이 엄마가 힘내라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훈이 어머니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요. 6월 6일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 작가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 광택 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짧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에 사는 훈이 엄마가 신청한 노래 전해드릴게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야정 초당적이고 범국가적인 비상대책회의와 이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물타기 수사다.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고요. 또 메르스 극복과 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사진 좀 찍어보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찍히는 f1.8 렌즈와 전문가 모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선직방 후 방문.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 방문. 직방.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같은 공간 속에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투데이 이어갑니다.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상하숙과 김수근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상하숙 과장입니다. 예. 자, 이번에 물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던데요. 먼저 물산업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가정과 산업 현장 등에 물을 취수하여 공급하거나 사용한 물을 수집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상수도나 하수도, OPS 처리, 해수 담수화 및 물 재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을 말하며 넓게는 생수산업, 홍수 예방 및 수력 발전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물산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군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뭄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전국적인 가뭄 발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 근래 들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에 따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물 산업은 이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일례로 바닷물을 이용해서 식수나 생활용수를 만든다든가 빗물을 모아서 활용한다든가 폐수를 정화해서 다시 사용하는 재이용 방안 등 물 부족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물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물산업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물산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가뭄 같은 기상 이변뿐만 아니라 도시화도 물 부족을 이야기하는 한 원인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나 도시화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물 산업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산업은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21세기 브루 골드 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세계 시장 규모도 2013년 612조 원에서 2018년에는 758조로 매년 5%씩 꾸준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세계 물 시장이 긍정적이나 국내 시장이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내 업체의 상황도 그리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소재한 기업 및 기초시설 등 국내 최대의 물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물산업 육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에 노력한다면 도내 물산업 전망은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경기도는 물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내용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2015년부터 19년까지 물산업 분야의 혁신 기술 확보와 강소기업 육성 등을 위해 3개 과제, 10개 단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물산업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 물산업육성위원회 운영과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지정, 경기도 물산업협의회 구성 등 3개 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물산업기술 신기술 발굴 및 실증화 지원, 물산업 전용 실증화 단지 조성, 신기술 전시회 및 학술회의 등 3개 신기술 개발 및 실증화 지원 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물산업 박람회 참가 및 수출 상담회 개최,
해외 바이오 초청 연수산업, 물산업 기술 및 비즈니스 교육 훈련, 적정 기술을 이용한 그린 ODA 사업 등 4개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9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어오신 이 활동들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추진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경기도 물산업 지원 정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 8월 처음으로 고양 킨텍스에서 물산업 신기술 포럼을 개최하였고 12월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현지 해당 기관의 경기도 업체를 소개하였습니다. 네. 당시 계기가 되어 3개 업체는 현지 진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 8월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개최하는 제2의 말레이시아 국가하수처리 컨퍼런스에 경기도 물관리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면서 경기도 정책 및 기술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상하수과 김수곤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인천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YTN 김경수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자체 차원의 한중 FTA 시범지구가 인천에 문을 연다고요? 네, 인천 경제자유구역 IFEG에 중국 웨이하이시의 홍보관이 개관합니다. IFEG와 중국의 웨이하이시는 한중 FTA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지역은 그동안 꾸준하게 이 지방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는데요. IFEG에 설치된 웨이하이 홍보관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웨이하이관은 동부가 트레이드타워 8층에 있는데요. 1도시 홍보관, 우수제품 전시관, 중점 기업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지역에만 있죠. 일반 주택 지역에도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유사한데요. 마을주택관리소라고 불립니다. 도시 서민들의 주택관리 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도 더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네. 올해 우선 5개가 지정됐는데 그중에서 송림두레하우스가 이번 주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전기 분야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취약계층 50세대가 대상인데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협회 자원봉사자들이 노후, 불량 스위치와 형광 등 안전 차단기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교체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주택관리소는 가벼운 집수리와 마을주택 환경 정비, 택배 보관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인천시 스포츠 행사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오는 10월에 인천 송도에서 세계 최고의 골프 대회가 열리는데요. 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5 프레지던스컵이 10월에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 톱 랭커 중에서 미국 팀과 인터내셔널 팀을 구성해서 대결을 벌이는 세계 최고의 골프 대회입니다. 아시아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건 인천이 처음이고요. 인천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11개 주차구역에 자원봉사자 15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우선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과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여했던 유경험자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뽑을 예정인데요. 네. 또한 이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9월부터 대회 개최 전까지 3차례에 걸쳐서 자원봉사자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원봉사 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소식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경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스톤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청취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짧은 코너인데요. 가까이 있지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응원의 문자나 고맙다는 인사, 또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수도권 투데이에서 대신 전달해드리고 더불어 푸짐한 선물까지 같이 전해드립니다. 오늘 도착한 몇 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휴대전화 뒷자리 3865번님. 저희 딸이 간호사인데요. 메르스 때문에 정말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주변에서 딸이 간호사라고 하니까 괜히 저를 멀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속상합니다. 딸 건강 잘 챙기고 화이팅 하자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따님이 국민 건강의 최일선 지킴이시네요. 어머님도 힘내시고요. 또 1296번님. 남들은 주 5일 근무하는데 제 남편은 주 6일 근무 중입니다. 월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올까요? 정은 씨 돌아올 주말 생각하면서 우리 조금만 힘내자. 월요병 이겨내자. 아자 하셨습니다. 월요일인데 돌아올 주말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문자 사연 주실 곳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신청곡도 같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의견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3358번님.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처우가 너무 열악해요. 요금이라도 올리면 개선이 될까요? 문자 주셨고요. 4948번님. 저는 대학생인데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금 인상하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교통비 부담이 나날이 늘어갑니다. 9230번님. 대중교통 현실화된 요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빚지면서까지 운영하면 안 되겠죠 하시면서 다양한 문자 주셨습니다. 물가는 0%대라는데 정말 어렵죠. 자, 그럼 이어서 짱 감독이 추천하는 오늘의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수도권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충분한 비로 해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페퍼톤즈의 풍년이란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장성문 YTN 음악감독이 추천하는 오늘의 노래는 페퍼톤즈의 풍년입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성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터덜 긴 그림자